작년에 핫했던 이 상품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유랑 똑같이 생긴 바디워시와 익숙한 유성 매직 상표가 붙은 음료수, 그리고 언뜻 보면 진짜 풀과 구별이 잘 안가는 사탕까지 익숙한 물건들을 꼬아 신선한 재미를 주었던 컨슈머 상품들입니다. 그러나 인기만큼이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상품들 때문에 어린이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매직이나 딱풀을 먹으면 어떡하냐는 거였죠. 5인 삼킴 사고는 실제로 꽤 있는 일인데요. 미국에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캡슐형 세탁세제를 젤리로 착각해 섭취했다는 신고가 17,000건 이상 보고됐고, 지난 몇 년간 생활화학 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의 약 82%가 삼킴 사고였죠. 작년엔 또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불명확한 디자인의 제품도 비판받았는데요.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파우치로 된 소독제를 음료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배달 어플 리뷰가 화제였고, 2020년엔 손소독제를 잘못 섭취한 일이 11건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우려했죠. 그래도 다행히 식약처와 정치권이 빠르게 나섭니다. 우선 손소독제의 경우 마개가 달린 파우치 포장을 금지하고 음식이나 캐릭터를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장품은 법을 고쳐 식품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런 먹는 건 식품 등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5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컨슈머 상품 소식을 보기 어려웠죠. 자, 여기까지가 2021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유명한 곰돌이 젤리 같지만 놀랍게도 손 씻는 비누입니다. 크기와 생김새, 향까지 비슷해서 똑같은데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차이를 모를 정도죠.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 작년에 식약처에서도 식품 모범 화장품 위반 우려 사례로 지정했었는데요. 문제는 분명 법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2022년인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료와 비슷하게 생겨서 금지됐던 파우치형 손소독제도 여전히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화장품과 식품의 경우 법안 개정 이전에 제조 수입된 품목 일부가 현재 유통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소독제의 경우에도 제한조치 시행일 이전에 제조, 수입된 제품 일부는 현재 유통될 수 있다고 답했죠. 물론 화장품과 식품, 손소독제 모두 법을 어기고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식약처의 설명대로라면 이런 건 다 남은 재고일 뿐 혼동을 주는 새 상품이 제작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겉만 보기엔 뭐가 진짜 아이스크림인지 알 수 없는 수준부터 단짠단짠 젤리라고 써놓고 심지어 유명 음료수를 모방했지만 사실은 젤리도 음료도 아닌 슬라임. 새로 파는 미니콜라인 줄 알았지만 이것도 그냥 슬라임. 모두 젤리나 음료, 아이스크림을 심하게 모방한 장난감인데요.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얼마 전 SNS엔 이런 장난감을 잘못 먹고 응급실에 내원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퍼지며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른도 속게 생겨 먹었는데 애들이 안 속겠냐고. 젤리에 단짠단짠이면 나도 보자마자 위에 놓겠네. 이런 건 진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 언젠가 한 번은 사고 난다 리얼. 확실히 대충 보면 먹을 건지 장난감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콜라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콜라가 진짜 맛있는 애기들 전용 콜라인 줄 알고 사달라고 막 땡깡을 피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생긴 게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콜라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역시 눈에 띄기 위함입니다. 인지도를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죠. 소비자의 이목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들에겐 위험하고 성인들로 헷갈리게 하는 이런 제품에 대해 규제는 따로 없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완구에 해당하는 장난감일 경우에는 음식 모양을 갖출 경우에는 먹지 마시오 등의 표시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들은 먹지 말라는 안내가 있지만 너무 작거나 어떤 제품은 아예 안 쓰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화장품과 달리 완구류에는 식품을 모방해서 만들거나 포장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결과 칼로리 혹은 비타민 같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성분을 포장해 넣은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회사 상표를 베낀 제품들,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상표권이 침해가 되려면 무조건 뭐 상표 비슷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코카콜라라든지 다 식품이잖아요. 이건 어린이 왕구니까 어린이 왕구 분야에도 이 상표 등록을 해놨어야 돼요. 상표권 외에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 왕구의 경우 디자인을 비슷하게 사용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대부분 경영을 할 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이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들이 자기 상표를 봤을 때 성인이 됐을 때도 친숙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현재는 이런 제품의 제작이나 판매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인데요. 재밌고 특이한 장난감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쓰는 만큼 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